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9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네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들을 좀 디스했죠. 아마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인해서 증권 전문가들에게 관리받고 있는 분들은 손절을 권유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매수가를 추천하고 매도가를 추천하고 손절가를 제시했을 때 주가가 빠지니까 분명히 손절가까지 가격이 내려왔을 거고 그럼 당연히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증권 전문가들은 시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를 켜면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증권 전문가들도요, 시황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본다는 시황은 어떤 시황이냐면, 예를 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상원위원회에 출석해서 50bp 금리 인상을 제시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50bp 금리 인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걸 시황이라고 내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증권 전문가들이 저에게 미쓰리 나는 종목을 보느라고 시황을 자세히 못 봐서 그래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다는 종목도요, 결국 뭐냐면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때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뭐 만드는 회사고, 매출이 얼마고, 지금 뭐 수급이 어쩌고, 그리고 지금 뭐 사회 트렌드가 이런 건데 트렌드 적합한 어떤 그런 그 코드가 맞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회원들에게 추천할 때 정해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과 손절 가격은 차트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중한 돈을 매매해야 되는 주식시장에서 맨날 개인들은 너덜너덜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세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주린이 분들이 너무 멘탈이 흔들리실 것 같으니까 자, 미쓰리를 믿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요, 자, 미쓰리 믿고 한번 멘탈 잡아보십시오. 이번 사태는 연준이 건방지게 뭐 금리를 50bp를 인상하니 뭐하니 그 제롬 파월 연준은행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동성은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을 크게 붕괴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줘서 이 유동성의 거품도 좀 꺼지게 하고, 그리고 연준도 압박해서 50bp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어디서 건방지게 50bp 금리 인상 타령을 해.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할 수 있는 일타쌍피의 굉장히 좋은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미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장이 벌렁벌렁 막 쿵쿵쿵쿵 하겠지만 미쓰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들은 그때 미쓰리가 대형은행들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졸라 강력하게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안식처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에 관련된 거는요, 어디 가서 주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단지 주식 이외의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저 주식밖에 몰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나요? 제가 맨 처음에 새날 방송에 출연할 때도 푸나님이 한번 출연해 보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 죄송한데 저 주식밖에 몰라서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일단 주식으로 저는 어디 가서 주름을 좀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때는요, 진짜 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14일 화요일 하락장에 무서워 그러고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3월 15일 이 반등장에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실까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손절을 하셨다면 단순히 손절을 함으로써 손실을 봤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멘탈적으로 완전히 주식시장에 그냥 패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냥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멘탈로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설사 다시 마음을 다잡고 뛰어든다고 해도요.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렇게 주식시장에 맷집을 몇 대 맞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또다시 발을 담그면 담그는 대로 계속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익을 내서 매도해서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하고 그 손맛을 느끼고 그 수익을 출금해서 내가 직접 손에 쥐었을 때 그때 그 느낌 있죠. 마치 우리가 첫사랑을 했을 때 첫 키스 더 이상 야한 거는 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첫사랑과 첫 키스 했을 때 그 느낌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가듯이 주식시장에서 그 느껴지는 그 고점 매도, 내가 꼭 굳이 고점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매도, 그리고 그 수익 실현, 그 느낌을 계속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그거를 또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손맛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익 실현해야 되고, 이익 실현해서 그 돈을 재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출금해서 써야 된다. 자, 이제 조만간 배당이 들어올 분들이 계시겠죠. 자, 배당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배당금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 종목이 감사하게도 작년 12월 말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으로 뭐 하냐? 배당받은 그 종목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종목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를 하죠.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주린이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자, 3월 1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1.06, S&P 500이 1.68, 나스닥이 2.14% 상승했습니다. 자, 왜 상승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어제 방송에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젠 제가 증권 전문가를 좀 디스했다면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디스할게요. 첫 번째, 자, 물타기 금지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 현재가 창을 보고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현재가 창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매도 주문을 내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현재가 창을 보면서 매매하면 제가 추격 매수가 물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물타기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요,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격을 더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은데 물량을 받아줄 매수 잔량이 딱 깔려져 있는데 그들은 그걸 그나마 저가로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춘다라는 꿈에 부풀리고 있지만 반대적으로 그 물량을 팔려고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어차피 일단 물량 소화하고 더 빼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현재가창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매우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날은 그렇게 중요하게 해석되진 않았죠. 왜? 지금 뉴욕 증시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후폭풍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 초심을 잡고 미쓰리가 2월 말에 3월 달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안개가 자욱한 곳을 운전하게 될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하고 걸어간다. 자, 미쓰리가 안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분명히 뭔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뭐 동결할지 25bp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 지금 경제 분위기는 금리 인상으로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뿅 하고 터뜨릴 건데 그 무언지는 잘 모르겠는 그 무언가가 안개 속에 이렇게 막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일단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3월달 증시를 안개 속을 헤매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월 중순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3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월 3일에는 1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3월달에는 3월 10일이 돼서야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그 고용지표를 분석하기도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그 중요한 지표들을 보고 허덕허덕 거리는데 갑자기 또 3월달 FOMC 금리 결정. 굉장히 난해한 달이란 말이에요. 3월달이.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싹 정리되는 느낌 아닙니까? 이날 발표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6.0이니 5.9니 6.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지표이긴 한데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그 둔화 폭이 더 중요하다. 2월 달에 발표한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고작 0.1% 둔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였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그 반등하는 분위기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도 덜 둔화됐었죠. 이번에 시장에서 6.0을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부합하게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함으로써 둔화폭이 0.4% 둔화됐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0.1%보다는 많이 둔화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6.0%가 됐다. 0.4% 둔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6.0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대예요. 자,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대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4%를 더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미국 경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감히 지금 예상하건대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아마 상당히 많이 둔화됐을 겁니다. 왜냐?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유동성 자산을 쫙 눌러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둔화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만약에 저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대응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 생각과 달리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 하면은 정말 머리털 빠지거든요. 정말 한 뚜껑 되거든요, 저도. 근데 다행스럽게 저의 한 뚜껑 그 방지를 위해서 미쓰리 예상대로 그나마 잘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역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모습. 이날 은행주들 상승했죠. 자, 문제는 뭐 신용평가 무디스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 현재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가능성 77.5%까지 올라왔고 전일에는 58이었죠.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35에서 22.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3월달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늘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쪼다해요. 너무 무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치 윤석열이 일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국민들이 아웃 오브 안중인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로지 지금 인플레이션 잡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지 못해서 75bp씩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했고 그 모든 비판을 지금 자기가 받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첫 번째 주 은행위원회 참석해서 50bp 금리 인상을 나불나불 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런 건방진 놈이 있나 저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진 거죠. 시장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큰 힘이 있어요. 그 큰 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미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종목을 추천한 다음에 무조건 빠져요. 왜? 저는 현재가 창을 보면서 결코 세력들의 그 심리를 건드리지 않은 그분의 그 세력들의 그런 그 빈정상하지 않게 딱 바짝 엎드립니다. 여기서 나 뭐 세력들처럼 똑같이 저가로 살래 이렇게 깝치면요 골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타령을 하자마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50bp 얘기는요 감히 못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이날 당일 그러니까 3월 14일 날은 이 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은행주들도 상승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다음 주까지 쭉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 다시 빠질 수 있고요. 대한민국 증시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여러분 어설프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50bp 금리 인상이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7.5%까지 올라왔는데 자 3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한다고 칩시다. 자 3월 22일 날 FOMC 회의 그 기간 전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모든 게 막 결말 다 날 것 같고 막 끝날 것 같고라고 합시다. 그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위기가 있었지만 잘 무사히 넘어갔고 이번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6%대이기 때문에 5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여파가 조금 더 이어가서 완전히 3월 달 FOMC 회의에서 아닥해야죠. 아닥. 최소한 25bp 금리 인상하고 5월 달부터 동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아내고 싶어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쓰리 그래? 그럼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면 이 고비 넘어가면 시장 분위기 좋아지는 거야?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죠. 올해 2,000포인트를 노래 부르는 전문가들 개소리 그만 나발거리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올해는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돌다리를 하나씩 걸어가는 거예요. 안전적으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끝나면 주식시장이 어떤 위기를 이제 이겼으니까 쫙 올라갈 거다?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게 튀어나옵니다. 그 또 다른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또 대비를 해가는 거죠. 마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 미쓰리가 그랬죠. 대형은행들은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식으로 튀어나오는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가 그 리스크가 강인지 약인지 중인지를 잘 검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 위기가 끝났다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주제 파악해야 돼요. 무디스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다운시켰습니다. 무디스가요. 기업이나 은행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평가합니다. 예. 미국은 지금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일단 위기를 좀 겪었죠. 예, 트럼프가 또 뭐라고 한 소리 하더만요. 근데
여하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넘어갈 거예요. 근데 참 미국은 쓸 카드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이 사태로 인해서 일타쌍피라고요. 유동성 거품도 꺼지게 하고 그리고 금리도 인상을 덜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뭐냐면 쓸 카드가 많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가 뭐 무역 수지가 어떻고 뭐 수출이 뭐 얼마 됐고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요. 이게 이제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용평가 이런 애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쟤네 너무 심하다 라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여러분 아직 부동산 문제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죠? 어제는 증권 전문가들을 위해 독서를 한다면 오늘은 개인들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요. 미쓰리가 멘탈을 다 잘 잡아주니까 그래? 그럼 이 문제 끝나면 이제 잘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또 분명히 그런 생각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올해는요. 2018년, 2019년 같은 주식시장이 안 올 거라고요. 예. 오히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만약에 다른 악재가 터진다면 이거보다 색깔이 다른 더 복잡하고 더 리스크가 큰 어떤 요인이 또 주식시장에 풍덩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3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또 막 콧구멍이 반짝반짝하고 막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하실까봐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쓰리 생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만들어낸 이 중소지방은행의 리스크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연준회의 때까지가 아니라 연준회의가 끝나고 그 이후로도 충분히 언제든지 나 더 벌렁거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줄 때까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은 돈다방 미쓰리를 들어서 손절하지 않고 잘 견뎠더니 그래도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네. 나 잘 버텼네.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뭐 2배 내주세요. 3배 내주세요. 대박 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요.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냥 주식시장 그러니까 1년에 은행 이자보다만 더 이상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그 소박한 꿈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수익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